2018년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아니 독재가 확정되면서 중국은 동아시아를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주적인 미국과는 국력에서 한참 열세이기 때문에 우선 동아시아의 패권을 강탈한 뒤 미국과 대적한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입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는 자신들의 앞마당인 동남아 점령과 한반도 진출인데요. 특히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물러설 수 없었던 천혜의 요새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동남아라면 몰라도 과연 한국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동남아 전체보다 한국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절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맹국이 협력하게 설득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자신들보다 약한 국가를 힘으로 억압하는 깡패에 불과한데요. 남중국해에 위치한 스플래틀리 군도는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항로이며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스플래틀리 군도에 무단으로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 국가들을 항모를 내세워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주변국들은 동남아 연합체인 아세안을 창설해 중국에 대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수틀리면 힘으로 억압하는 아세안과는 달리 중국, 일본과 더불어 동아시아 3강인 한국을 대놓고 얕보지 못합니다. 애초에 한국은 아세안과는 경제력과 군사력 가릴 것 없이 모든 면에서 격이 다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국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한국은 5,178만 명의 인구와 1조 6,400억 달러의 GDP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세안은 6억 6,700만 명의 인구와 3조억 달러의 GD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국력은 아세안의 우위이지만 이는 10개가 넘는 국가들이 연합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혼자서 한 지역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아세안은 인구와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지만 한국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기반으로 경제가 매우 탄탄한데요. 당장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가 한국 기업이며 전 세계 선박 수주의 무려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고 최대 수준의 조선업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강대국 다음 가는 영향력을 보유한 지역 강국 중에서도 최상위권 국가들의 모임인 믹타이의 수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 동남아는 수틀리면 언제든 집어삼킬 수 있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나 한국은 거슬리는 걸 넘어 언제든 자신의 뒤를 노릴 수 있는 위협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막강한 군사력 때문인데요. 변변한 전차와 군함, 전투기도 전무해 중국이 우습게 밀어버릴 수 있는 동남아와는 달리 세계 6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한 한국군은 중국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내로라 하는 강대국 집합소인 동북아에서 주변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지역 강국입니다. 소름 돋는 것은 한국군은 인도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 일본과 동기어진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을 보유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은 1600대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했으며 러시아 다음가는 세계 2위의 포병 전력을 보유한 것이 바로 한국 육군인데요. 또한 세계 최강급의 화력을 보유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세척과 세계 최강의 전투기 F-35A를 운용하는 세계 8위의 해군군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국의 생존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이 중국의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은 중국 대륙 한가운데에 위치한 세계 최대의 댐인데요. 참고로 이 댐 하나의 저수량이 무려 한강에 위치한 할당댐 195개를 합친 390억 톤이며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강물의 2배를 가볍게 능가할 정도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만약 이 댐이 붕괴한다면 한반도는 가볍게 수장시킬 물이 높이 80m, 시속 110km의 쓰나미가 되어 중국 동부를 완전히 휩쓸 것입니다. 당연히 14억 명이 거주하는 중국답게 인명피해도 엄청날 텐데요. 산샤댐 인근 도시를 기준으로 사망자만 최소 1억 명을 넘길 것이며 난민도 수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에서 댐이 붕괴했을 때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수도인 베이징을 제외한 모든 대도시들이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동북지방은 GDP의
경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심장이기 때문에 산샤댐이 붕괴하는 것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이런 산샤댐을 붕괴시킬 수 있는 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타국 수도가 한국의 서울일 정도로 행운인지 불행인지 두 나라는 매우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즉 1000km 이상의 사거리는 큰 의미가 없으며 중국의 요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육군은 현무2와 현무3를 합쳐 2000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무려 중국과 세계 3, 4위를 두고 다투는 전력입니다. 만약 2차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중국이 북한과 함께 한국을 침공한다면 한국 육군은 2000발의 현무 미사일을 산샤댐으로 퍼부어 공기 어진을 노릴 수 있는데요. 당연히 중국의 방공망이 하늘을 가득 메운 강철비를 단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요격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30년대에는 한국형 SLBM과 현무포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이 배치되면서 산샤댐을 확실하게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소국이라 깔봤던 한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중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과 일본은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정의의 군대이며 주변국의 야욕에 결코 휘둘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